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클 컨텐츠 박쇼로 프로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바이크 매거진 박창민 편집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번 편에서는 저희가 타이어에 대한 트렌드, 정말 빠르게 변하는 이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의 컨텐츠는 튜블리스와 vs 클린처입니다. 네. 사실 이 논쟁에 대해서 좀 정리를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클린처가 맞고 어떤 분들에게 튜블리스가 맞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블리스와 클린처에 대한 전쟁은 꽤 됐죠? 메인이 된 거는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10년 거의 10년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네. 느낌상. 네. 네. 최근에 대해서 튜블리스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튜블리스가 좋냐 클린처가 좋냐에 대한, 이건 순전히 동호인들 싸움이긴 해요. 선수분들은 대부분 다 튜블리스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의외로 선수들도 튜브를 많이 써요. 그런가요? 네. 최근에 튜블리스 비율이 진짜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3년 전 정도만 해도 피렐리가 발표할 때 프로 펠레톤에 30% 정도가 클린처를 산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어필해서 더 가벼운 타이어를 쓰는 거지. TPU 튜브 때문에 그래요. 옛날 부틸 튜브로는 더 가볍지 않았거든요. 그쵸. 그렇게 썼을 때 무게가 더 가벼운 거예요, 튜블리스보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진짜 무게가 중요한 스테이지나 중요한 시합에서는 선수들이 튜블리스가 아니라 클린처를 선택하더라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되게 재미난 얘기네요. 모두가 이제 클린처를 선택을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참고로 저는 클린처 유저입니다. 그리고 저는 튜블리스를 사용하는 사람이고요. 네. 클린처는 1년에 한 번 정도 쓸까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클린처 유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면, 클린처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저는 부끄럽지만 선출이기도 하지만 클린처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습니다.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2번도 안 타는 것 같아요. 네, 자전거를 원체 질리도록 타가지고 자전거는 그냥 이따금씩 마실처럼 타는 게 즐겁고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타고 있고. 자, 두 번째, 일단 관리가 좀 수월합니다. 수월하죠. 네, 펑크가 났을 때 저는 제가 셀프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정말 뭐 1분 안에 타타타탁 해가지고 끝낼 수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더 이게 더 수월하기도 하고, 공구 툴백 하나 가지고 나가면은 그냥 든든합니다. 그리고 또 무게가 아무래도 가볍다는 점이 있는데요. 저는 경량 덕후라서 무게에 포인트를 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엔 클린처를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튜블리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타면은 실란트가 굳게 됩니다. 굳어가지고 그 안에서 막 휠 밸런스가 막 쏠리고. 한쪽으로 막 쏠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휠을 때를 밀듯이 그 굳어있는 그 실란트 그 고무를 막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앞으로도 클린처를 이용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편집장님께서는 튜블리스의 어떤 점 때문에? 일단 튜블리스를 사용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튜블리스가 나왔기 때문이긴 했는데, 저도 그 전까지 클린처를 사용하다가 튜블리스 써봤더니 생각보다 튜블리스를 세팅이 잘 될 때는 튜브 끼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더 빨리 세팅되기도 하고, 그리고 튜블리스 쓰시는 분들 대부분 28mm 이상 쓰거든요, 타이어를. 구름성이 되게 좋아요. 또 하나는 펑크가 정말 안 나거든요. 진짜 안 났다라고 보면, 간혹 가다가 제가 청소할 때 보면 타이어에 실란트가 메꿔놓은 구멍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저는 실제 라이딩 때 몰랐던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졌고, 실제로는 스피드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튜블리스 같은 경우에 세팅할 때 정말 저는 최악의 워스트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정말 워스트 케이스를 한번 만나긴 했었는데, 타이어를 끼는데 2시간 넘게 걸린. 와, 진짜 워스트 케이스 만나면은 튜블리스 작업할 때 2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가 시간이 문제가 있죠. 아니라 그 다음에 바닥 청소 어떻게 할 거야. 실란트가 수성이긴 한데 안 지워져. 야, 제일 제가 두려운 게 튜블리스 작업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타이어를 1년에 2번, 3번 정도 교체를 하는데, 튜블리스 사용하면서 뭐 1년, 2년 동안 계속 실란트만 추가로만 넣었다. 실란트가 안에 꽉 찼을걸요? 자전거도 꽤 무거워졌을 것 같은데.
실란트 무게로만 좋기 100g 무거워졌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늘 말씀드리는 건 튜블리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는 1년도 길다라고 보거든요. 보통 1년에 한 번 이상 교체를 하고, 그리고 겨울에 잘 안 타시잖아요. 봄에 탈 때는 타이어 무조건 교체. 그렇죠. 안에 있는 실란 다 빼고 교체. 이런 식의 번거로움을 희생하면 퍼포먼스는 조금 나아요. 조금. 자, 저는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동호인 라이더입니다. 그런데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클린처를 사용합니다. 네. 정말 편하거든요. 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클린처를 사용했을 때 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TPU 튜브를 사용을 하니까 저는 TPU 튜브가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다 보니까 TPU 튜브가 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두 푼 하는 게 아닌데 바람을 넣었는데 바람이 새네. 그게 참 골치 아프죠. 이게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클린처 타이어들도 어떤 코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넣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빡빡하게 들어가는 타이어들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손으로만 만지고 장착을 하는데 어떤 타이어들은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레버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레버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안에 이제 튜브가 들어가잖아요. 레버를 넣어서 조심조심 해가지고 제꼈어요. 그랬는데도 이 제끼는 사이에 튜브가 안에서 씹혀가지고 또 거기서 또 빠지죠. 터지고, 야, 이렇게 한 2번 정도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저에게는 클린처의 아마 워스트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혹은 정말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 펑크가 연달아서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꼈는데 튜브가 불량이야. 최악이죠. 와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조그마한 펑크 패치를 또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짐에 부피가 생기고, 야, 좀 이런 게 또 클린처의 단점이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튜블리스 쓰면서는 튜브를 안 갖고 다니고 플러그만 갖고 다니긴 하거든요. 플러그가 튜브보다는 좀 가볍고 부피가 적고 그렇긴 한데, 약간 장거리로 가면 튜블리스도 만에 하나를 위해서 튜브를 갖고 다녀요. 못이 박히거나 그랬을 맞아요. 때의 최악의 경우 튜브를 껴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튜브를 갖고 다니긴 하거든요. 필요합니다. 정말 네. 필요합니다. 클린처 그리고 튜블리스. 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자주 안 타시는 분들이 튜블리스 쓰는 거는 정말 월스트로 가기 쉬워요.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요. 네. 에너지도 많이 들고 시간 소모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퍼포먼스 위주로 타시는 분들이 클린처를 쓴다? 라이딩 중에 펑크에 대한 문제들이 확실히 생겨요. 네. 그것 때문에 정말 잘 달리고 있다 펑크 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약간 그 사이에서 자기 환경에 맞게 선택하는 거는 개인의 몫이죠.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클린처와 튜블리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이게 자전거를 만약에 이제 입문급을 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입문급 자전거들은 대부분 다 클린처입니다. 네. 클린처니까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튜블리스라는 타이어는 고가 자전거 휠에 들어가는 그런 옵션 사항 같은 그런 타이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입문자분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나중에 휠을 업그레이드를 할 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옵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 지금 이제 클린처와 튜블리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자, 나의 환경에 맞는 타이어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종결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사담이긴 하지만 튜블러는 사용해 보셨잖아요. 튜블러 튜블러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 차라리 잘 됐어.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이어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클린처, 튜블리스, 튜블러. 흔히 말하는 이 통타이어죠. 네, 튜브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튜블리스가 아니라 타이어 자체가 그냥 스스로 튜브 겸 타이어인. 네, 실제로 제가 그걸 열어봤었거든요. 튜브가 안에 있습니다. 네. 네, 튜브가 안에 있고 타이어가 감싸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쪽에는 야구공의 그 스티치처럼
꼬매놨어요. 그 위에 코튼을 덧발라서 마감을 해놓고 트랙 시합에 나가는 그런 트랙차에 튜블러 타이어가 많이 사용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도 현재 좀 보입니다. 튜블러 타이어를 사용을 하는 그런 휠셋들이. 그리고 뭐 트랙에서는 여전히 좀 쓰기도 하고. 네. 그러면 지금 튜블러 휠셋, 튜블러 타이어의 종식이 보이는데요. 종식은 했죠. 이미 했죠. 이미 네. 했는데 튜블러 타이어가 생산이 되는 이유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직 버리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최소한으로 서포트는 해야 되니까 타이어 업체들의 서비스 마인드라고는 해야 될까? 곧 없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중고 장터에서 휠셋을 구매를 하려고 보고 있다. 튜블러는 절대 제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튜블러는 안 팔려요.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면 빨리 싸게 털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떨어질 거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줘도 안 가져갈 거예요. 왜? 타이어를 구하기도 힘들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타이어가 싸지 않아요. 피렐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5에서 20만 원 사이. 예, 그 정도고, 좀 저렴한 거를 구한다고 하셔도 글쎄요. 10만 원 언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있을지도 모르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게 없을 정도로 튜블러 타이어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카본휠이라고 해서 다 같은 똑같은 카본휠이 아닙니다. 튜블러는 거르셔야 됩니다. 네, 심지어 튜블러가 제일 가벼워요. 가볍지만 타이어가 무거워.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네. 아, 그리고 튜블러는 펑크가 나면요 답이 없어요. 타이어를 갈아야 되거든요. 튜블러는 일단 펑크 한번 나면은 기본 견적 한 20만 원 잡으셔야 됩니다. 맞죠? 그쵸. 20만 원 줘도 안 해준 데가 많을 거예요. 요런 이유에서도 거르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의 또 이 컨텐츠는 저희가 또 클린처와 튜블리스 그리고 튜블러에 대한 팁을 또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컨텐츠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또 드리려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또 그 의견들을 또 이게 댓글로 저희가 접하고 어떤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이렇게 상의를 하니까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는 또 준비해서 또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클 컨텐츠 박철호 프로였습니다. 바이크 매거진 박창민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